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저녁이고요. 밖에 비가 좀 많이 오네요. 날씨가 또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자, 오늘 코스피는 0.12%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1.14% 상승 마감했어요. 드디어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월부터는 코스닥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또 제약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 말씀드린 대로 촉촉촉촉촉촉 잘 가고 있죠. 아직까지는 좀 더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 더 연결이 돼서 갈 거냐, 지금에 오르는 이 섹터들이 연결이 돼서 갈 거냐, 아니면 또 하나 변경이 나타날 거냐는 옵션 만기일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1000포인트를 한번 넘겼으니까 조금 더 눌리더라도 이제 앞자리가 바뀐다라는 거, 그러니까 라운드 피겨값이라고 할 수 있죠. 1000이 앞자리가 하나 더 생긴 거기 때문에 요거를 뭐 바로 넘기고 올라와서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면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위아래 좀 흔들어대도 돼요. 흔들어가지고 이제 이 1000포인트라는 게 어색하지 않게끔 900 갔다가 1000 갔다가 900 몇몇몇 갔다가 1000 갔다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 되는 시장이다라고만 봐도 봐도 된다. 99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 코스피는 뭐 여전히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자리인 거고요. 기고 있는 자리고, 크게 보면 요 박스 안에서 중간값 쫙 그어보고, 네, 중간값이 좀 위네요. 중간값 쫙 그어보고 이 중간값을 못 넘기고 중간에 중간값에서 버티고 있는 그림이죠. 이제 뭐 오늘 도지 모양이 나왔으니까 내일 하루 밀든 아니면 그냥 내일은 고점을 한번 갱신하든 둘 중에 하나는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3165포인트는 한번 찍으러 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로 돌아와서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된 백신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동안 많이 밀렸던, 그죠? 엔투텍 같은 경우도 기존 영상에서도 이제 자리를 잡아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제 슈팅이 나오고 나서 오늘 하락을 하긴 했지만 크게 많이 밀리진 않았다, 그죠? 그럼 얘는 2050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3,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AB 프로바이오 요 종목도 슬금슬금 지켜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손절은 830원인데 830원까지라기보다는 이 자리 850원 손절 잡고 얘는 끌고 가보셔도 돼요. 850원 손절 잡고 1차적으로 1000원에서 1050원 잡고 그 윗자리를 올라타야 1150원에서 1250원 정도까지 또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 좀 가벼운 애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엔투텍, AB 프로바이오,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좀 걔네들에 비해서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좀 무겁다. 퍼센테이지가 좀 작게 나온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래나 저래나 얘도 48,000원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오늘은 시간에서 이 노바백스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에 좀 많이 움직였어요. 뭐 6월달에 완제품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생산 중인 노바백스 백신이 6월달에 완제품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백신 쪽에 나오는 애들만큼 뭐 접종분을 맞춰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캐몬이 시간의 상한가를 갔고요. 얘 같은 경우 보더라도 기존에 요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매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지금 자리가 딱 쌍바닥을 만든 자리예요. 그죠? 대부분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을 강하게 하면요,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누르면 외봉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추세를 이탈시키면서 시간을 가지고 흘러내린 것들은 바닥을 만든 뒤에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이슈를 만들어서 반등을 주고 나서 대부분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옵니다. 이 쌍바닥이 짝꿍댕이냐 아니면 박스냐의 관점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얘는 저점을 동일하게 찍었기 때문에 그냥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4,450원 부분까지 잡고 박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 얘가 시간에 상한가를 가지 않는 이상 3,800원. 상한가를 가지 않는 이상 좀 애매한 자리예요. 시가부터 그냥 쳐 밀릴 수도 있는 자리다. 그런 시가부터 쳐 밀리지 않을 자리가 되려면 3,950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상한가든 뭐든 때려박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점상으로 시작하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봐야 되는 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왜 얘네 여기서 실제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니까.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여기 13만 5천원을 못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슈로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를 갈 줄 알았는데 못 갔어요. 14만 1,500원에서 마감을 졌던 부분이고, 그럼 요거를 분봉에서 쫙 들어와서 보면요, 자, 14만 1,500원이 어디에요? 요 자리죠. 요 정도 자리에요. 그쵸? 그럼 지금 요 그림의 관점에서 본다면 얘는 이 13만 8,500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14만 3천원에서 14만 5천원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해되시죠? 14만 1,000원이라면 밀렸을 때 13만 8,5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14만 5천원을 1차적으로 보고, 그 다음이 15만원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 자리를 넘겨야만이 16만원에서 16만 7천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얘는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점상은 안 나올 거고, 상한가를 갈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럼 내일 시작하자마자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되는 부분인데, 그럼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꼭 체크하세요. 원래 13만 8,500원인데 13만 8천원, 일봉상에는 13만 8천원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리니까, 요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다시 한번 13만 5천원에서 13만원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얘보다는 뜬금없이 진원생명과학이, 얘도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진원생명과학이 시간에서 상한가긴 상한가인데 좀 어설픈 상한가로 갔어요. 그러면 뭐 갭이 엄청나게 뜨진 않는다라는 거고,
15,700원 정도. 이게 딱 15,850원, 16,000원대가 저항이거든요.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가 1차적인 저항이에요. 이 자리를 넘겨야만이 19,000원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시작하자마자 쳐밀리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버려야죠. 일단 버리고 밑에서 또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15만 7천. 자, 단계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아무튼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한 2만 5천원까지는 봐도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종목 그만큼 많이 밀렸고, 이 하락했던 것 자체가 5일선을 타고 누가 일부러 뭐라 그럴까요? 일부러 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라서 이제 단계적으로 역배열의 차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평 따먹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다.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저항이 17,500원 정도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16,000원에서부터 17,000원대가 저항이 좀 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넘어서야만이 또 한 번 이 21,500원 때까지는 빠르게 또 치고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 뒤부터는 이제는 정말 이 회사에 대한 뭔가의 그 뭐라 그럴까요? 능력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봐야 돼요. 그러면 25,000원대까지도 열어두고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뭐 그에 따라서 SK 케미칼 같은 경우도 시간에 반등을 했죠. 2%밖에 안 됐고, 실제적으로 얘는 3,000장을 찍은 자리예요. 그죠? 3,000장을 찍고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될 확률이 높아요. 25만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얘는 35만원 부근까지는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33만원에서 35만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대신 25만원을 깨고 내려앉는다면 뭐다? 이 갭자리 매꾸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갭자리 매꾸로 한번 내려온다. 그러면 한 20만원 정도에서 1차적인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거고, 결국에는 요런 자리까지 한번은 내려앉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한 차례 반등해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거냐, 추세적으로 돌릴 거냐는 이 33만원에서 35만원 넘어서는지가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SK 케미칼 우선주도 뭐 매한가지의 그림일 거고요. 얘는 여기 점상 자리에서 일단 한번 받았네요. 그죠? 여기서 일단 받았어요. 이 자리 깨지면 결국에는 매꾸로 내려온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자리를 안 깰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안 깨면 못해도 13만원, 그리고 요 자리네요. 15만 3천원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나온다. 이 15만 3천원을 넘겨야만이 추세가 변경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얘는 뭐 하방에 대한 추세를 잡은 자리라서 이제는 잡아 돌려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렇게 중간값이 나오죠. 중간값까지 갖다 놨다 넘겨서 받아야 된다. 밑으로 빠지지 말고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SK 뭐 디스커버리나 그런 애들도 어차피 똑같이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그죠?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얘는 66,000원 위로 올라타야만이 추세가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64,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 거기서 66,000원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어찌됐든 지금까지 뭐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좀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막 급등주라고 하죠. 막 날라다니고 정치 테마주 뭐 나오고 아무튼 테마를 뗄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긴 하지만 그런 테마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눠지거든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봄이 뭐예요? 씨앗 뿌리고, 그죠? 여름엔 물 주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노동을 하고, 가을에 추수하고 이제 수확을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죠. 겨울은 뭐예요? 그냥 쉬어요. 요때 벌고 나서. 그죠? 그럼 테마도 요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차 파동이 강하게 뭐 쏘내든 아니면 그냥 한 철로 해서 마무리가 되든 뭐 그런 관점이면 최근에 이 진단키트 관련된 애들이 봄 여름이에요. 봄 여름의 계절이에요. 왜? 가을 추수가 끝나고 기나긴 겨울을 지나고 나서 봄의 열기가 돌아오고 나서 지금 봄인 애들 혹은 여름인 애들 나눠진단 말이에요. 아직 수확을 할 시기까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뭐 이것저것 쫓아다닐 게 아니라 현재 봄 씨앗 뿌리는 종목, 겨울인 종목들을 쫓아다니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씨앗을 뿌리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봐도 나쁘지 않을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 신일제약이라는 종목도 큰 파동 내주고 A, B, C파가 나왔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은 한 차례 더 누르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눌렀고 나머지 여기는 요렇게 원을 그리고 있죠. 그죠? 그럼 1차적으로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한 차례 누른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어디? 요 자리까지 그러면 한 2만 3, 4천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요런 종목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17,000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 요 17,000원 넘어서서 1차 목표가는 18,400원 정도로 잡아놓고 여기 가고 18,000원 정도 가고 나서 다시 눌릴 때 이 15,500원 정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뭐한다? 이 2만원대까지는 또 열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요런 자리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차라리 내가 주린이라면 뭐 그런 급등 쫓아다니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저것도 확인해야 되면서 뭐 키보드 때려부시지 마시고 요런 종목들 슬금슬금 뭐라 그럴까요? 3분할 4분할 어디까지 내려오면 내가 근데 정확하게 저는 매수 관점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4분할 모르면 모를수록 분할 횟수를 늘려라. 3번 분할할 거 10번 분할한다 생각하고 3% 빠질 때마다 한 번씩 그냥 똑같은 가격으로 사라. 결국에는 밑에까지 내려오면 5에서 많이 빠져야 10%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승 한번 나오고 나면 뭐 그냥 메꿔지는 가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나쁘지 않고요. 애니젠이란 종목 자체도 큰 흐름으로 보면 단기적인 고점을 한번 찍고 눌린 자리거든요. 눌린 자리인데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그냥 박스권이에요. 요 박스권에서 중간값이 17,000원.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번 뽑아놓고 눌렀던 저점 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17,000원까지는 한번 쏴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면 거기에 또 중간값을 그었을 때 19,000원대 19,000원대까지 한 번 더 넘기면 21,000원 이런 식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주봉 월봉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GL 팜텍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그냥 쳐 밀었어요. 얘는 그냥 양아치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주포가 돈이 없어요. 거지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센가요? 거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자리와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자리와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지 종목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간 보는 자리란 소리예요. 뭔가 하나 이 단기적인 이 단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세력들이 한번 기어 들어와서 한 차례 헤쳐먹고 그 다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기미상궁이라고 할 수 있죠.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다. 그럼 너 먹어라 왕아 라고 해줄 수 있는 자리의 모양이에요. 요렇게 보면 지금의 이 그림으로 봤을 때 그림으로 봤을 때 얘는 147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요 자리가 매집봉일 겁니다. 결국엔 이 위로 한 번 더 뽑아낼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요 자리는 무조건 매집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이 145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한 차례 눌리더라도 각도 만들어 가지고 위로 뽑아낼 수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위로 뽑아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고려제약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어는 가고 있어요. 추세를 만들어가고는 있는데 얘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이 위를 넘겨야 돼요. 얘는 무조건 얘는 14,000원 위로 올라타야만이 뭐라 그럴까요? 엄청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놈이다. 대신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에 거기가 뭐다? 그냥 목표가다라고 생각해야 될 종목이에요. 어찌됐든 고점을 올려다 놓고 주가를 한번 누르면서 기존의 고점 위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건 이 고점에 대한 매물을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번에도 못 넘기면 결국엔 또 다시 내려앉으면서 그냥 요 안에서 박스권이 크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못 넘긴다면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좀 그냥 볼 수는 있다.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차트상의 그림으로서 막 엄청나게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 11% 빠졌네요. 빠진 것처럼 막 보이는데 요런 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좀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본전까지는 무조건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요런 종목들은 요런 거 바이오 솔루션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가만히 놔두면 지가 뭔 난리를 치고 뭐 하도 다시 본전 위로 갖다 놓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시장에도 관심을 못 받는 종목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개처반이라서 주저앉을 종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꾸준하게 지켜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꾸준하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요렇게 그냥 대충 잡아놓고 요렇게 잡아놓는다고 보시면요. 추세를 여기에 중간값을 그었을 때가 딱 어디에 요 자리에요. 그러면 이 중간값 위에서 캔들이 계속 노는 시간이 많죠. 밑에보다. 그죠? 그만큼 회사의 이 성장성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라는 거고. 뭔가 뭐라 그럴까요? 성장주에서 가치주에서 성장주인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글쎄요. 아무튼 뭐가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양을 바꿔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사가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위에보다 밑에 있는 시간이 분명히 많아질 거다. 그때는 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닥 별 볼 일 없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에는 무조건 그 회사의 값어치가 녹아져 있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메가MD라는 종목, 예전에 핫했죠. 최근에 이 진단키트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자가진단 를 뭐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최근 들어서 다시 700명대가 코로나 700명대가 넘어선다 어쩌고 저쩌고 또 말이 나와요. 그죠? 말이 나오는데 3월이 지나고 4월이죠. 즉 대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이든 등교를 하고 남은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코로나가 늘어난다면 분명히 이 또 등교했던 거를 원격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한 먼저 선행된 게 진단키트인 거고, 진단키트가 진행이 됐으면 원격도 한번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학 기간이 아니니까. 그죠? 분명히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얘는 손절은 3,700원인데 좀 높죠? 손절 3,700원인데 단기적인 관점의 손절은 4,100원 잡고 얘는 4,750원에서 5,000원까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분명히 뭔가 이슈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그거를 누군가 조작하지는 않겠지만 세상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시장은 참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 뉴스든 찌라시든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참 그게 희한하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런 걸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얘는 4,100원 정도, 뭐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4,050원 좀 넉넉하게 좀 잡아드릴까요? 4,050원 손절 잡고 이 종목은 어디 4,700원 1차 그 다음 5,000원까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혹여나 니딩과 공부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고맙겠습니다.